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앞으로 공공주택의 의무 거주기간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공공택지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인근 매매가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5년을, 80에서 100%인 경우에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또 어떤 소식들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고 복잡하게 느끼시는 부분,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문의를 많이 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집, 땅 거래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세금은 이익이 있을 때만 부여되며 물건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금액 차이에 의해 부과되는데요. 쉽게 말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집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양도하는 달부터 2개월 이내며 확정신고는 양도를 한 다음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요. 미신고 시 예정신고는 20% 가산세, 확정신고는 2에서 40%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1가구 1주택일 경우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 이상 보유 시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해당하지만 9억 원 이상의 고액주택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새로운 집을 사면 2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3년 내에 집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이전 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을 때만 해당되며 결혼하면서 부부의 집이 두 채가 됐을 경우 5년 이내에 한 집을 판매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 상품들이 있죠. 그중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 세금을 양도차익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양도소득세, 주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주택 특례. 자, 여기 부분에는 아까 우리 영상에 봤지만은 결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5년 이내에 한 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 공양에 대한 부분 자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 부분 자체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들, 중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 자체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부분 자체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2017년도 8월 2일 대책에 의해서 8월 3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발표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해제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부산 전 지역이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해제가 됨으로써 많은 투자 수요가 지금 현재 몰리고 있는 일부 기사를 보셨을 거라 예측이 되고요. 또한 고양시와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점 지역이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그리고 고양 관광 문화 단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다 전부 해제됐다.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산동과 별내동 부분 자체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전부 지역은 해제됐다라는 부분 자체로 일단은 한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가장 크게는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거주 부분 자체를 지금 해제된 부분 자체,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 자체가 이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 지역들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 텐데요. 자,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실 때 2020년도 내년 말일까지 양도분까지 적용되는 보유기간의 요건은 A, B, C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이 하나 남았을 때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취득 시점에서 2년이 넘다고 하게 되게 되면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는 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2년 가산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이 이 시점에서 취득을 했지만 C주택이 홀로 1주택만 남게 된 이 시점에서 다시 보유기간 2년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된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양도 시점에서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거주에 대한 2년 요건 자체도 함께 갖추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권에 현재 지금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8억 7천입니다. 중위가격이라는 거는
고가의 최고 높은 가격부터 하위 가격까지 했을 때 중간 가격이 8억 7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고가주택은 우리가 9억 이상을 얘기를 하죠. 세법상. 자, 1세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시에 따른 납부세액을 좀 계산해 볼 텐데요. 대부분의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가 9억이 넘을 경우에는 모두 다 이 조건 자체가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12억 그리고 취득가액을 4억, 보유기간을 15년 했고 미거주, 기본공제를 무시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양도 차익은 12억에서 4억을 빼니까 8억 원이 되겠죠. 단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주택에 있어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차익분에 대해서 양분시켜버리면 양도 차익은 2억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요. 내가 거주를 안 한 상태라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연 10년의 기준에서 8% 측에서 8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 2억 원에 대한 80%, 1억 6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의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를 안 했을 시에는 기존의 8%가 아니라 15년 최대로 해서 2%씩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천만 원, 2억에 대한 30% 6천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득 금액이 4천과 1억 4천, 세율 구간을 따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 산출세액이 492만 원, 3,410만 원, 한 7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자,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2020년도 이후에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같은 경우는 꼭 거주 요건을 2년 채우셔야지 장기보육 특별공제에 대한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 고가주택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일시적 2주택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죠. 세 가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집을 종전 집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3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종전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전집을 매입하고 1년이란 기간 자체가 넘어서야지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 취득했을 때 비과세 혜택 부분 자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있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신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혜택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부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시적으로 2년 안에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쉽게 좀 그림으로 표현해 드렸는데요.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보시게 되면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그리고 새로운 집 자체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 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복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중복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대상 지역, 종전주택을 그리고 신규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매입했을 경우엔 중복 보유기간이 2년이고요. 즉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종전주택이 상회한다 하더라도 신규주택을 상회했다 하더라도 한다 하면 기존의 중복 보유기간은 그대로 3년이 적용된다라는 부분 자체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요건을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죠. 중과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신다고 하면 2018년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 당시 중과주택의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매기게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신다고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모두 배제되고요. 양도소득세, 소득 세율이 기존에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2%에 대한 구간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중과주택수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10%가 가산되고요. 그러면 16%에서 52%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26%에서 66%까지 세율 구간 자체가 확대된다,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데 아까 그 내용 자체를 좀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부분 자체가 아니랄 경우에는 그냥 기본 세율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죠. 그렇지만은 중과주택 부분 자체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 세율 플러스에다가 중과 세율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된다라고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과 세율 10%, 20%에 대한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4단계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를 생각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의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의 주택 수로 들어가는지 세율 자체가 틀려지니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서울 거만 아니고 지방에도 있고 또 부산 같은 게 부산은 이번에 해제가 됐지만 부산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주택이 있다 쳤을 때 내가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다고 하게 되면 아예 중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세율에다가 장특복에 대한 일정 부분 자체의 공제를 받죠.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양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과로 판정이 나고요. 그러면 중과로 판정 났을 때 두 번째로 중과 대상 주택수가 몇 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 이 부분 자체 따져봐야 되겠죠. 그 기준은 뭐냐면 지역이 있고요. 기준시가가 얼마에 따라 틀립니다. 자, 보시는 대로 3억 원이 기준시가가 어느 지역에 있다 3억 원이 초과했다고 하게 되면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중과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러나 3억 원 이하의 기준시가다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만 포함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제외되는 부분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시가까지도 한번 따져봐서 다주택자 중과 주택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산정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중과 주택수를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느냐. 요 제외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아서 일정 부분 자체 가지고 여러의 어떤 법령과 정책에 따라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중과 제외 주택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에서 배제되고요. 중과 제외에서 미해당할 경우는 중과가 적용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여전히 배제되면서 기본 세율의 10%가 가산되고요. 만약에 중과 대상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똑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되면서 기본 세율의 20% 정도가 가산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중과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에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를 못 받지만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테크, 세금 절약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하나의 부동산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가장 복잡하게 바뀐 부분이 이 세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느냐, 거주기간은 얼마나 됐느냐, 주택수가 몇 개이냐 등등 따져야 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픈데 자, 오늘 짚어드린 내용 꼼꼼하게 미리 숙지를 하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도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책이라든지 호재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준비된 이번 세미나 주제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할게요. 1부에서는 2020년 주택시장의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 짚어드리고요. 2부에서는 2020년의 개발 호재,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 시그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며칠 전에 네. 집을 하나 샀는데요. 네. 그 집에 대한 미래 가치가 괜찮을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 매수하셨을까요? 구로동에 네. 희운타워빌이라고 네.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나요? 실거주를 하려고 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그쵸. 투자도 잘 되면 좋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구로동에 위치한 희운타워빌입니다.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전망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얼마 전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현재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 전세를 끼고선 뭐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아직 들어가진 않으셨고 네네. 여기 지금 평수가 크죠? 예, 48평형이고 40평대예요. 그렇죠. 이게 전용 여기 지금 주상복합의 평수대가 다 큰 평수만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금액은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저희가 살 때는 5억 2천에. 5억 2천에. 여기가 지금 세대 수는 많지 않죠? 네, 그렇게 많진 않아요. 현재 지금 어디서 거주하세요? 현재 지금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세요? 지금은 금천구요. 금천구에. 예. 금천구에서 구로구 쪽으로 네. 일단은 매수를 하신 상태고, 네. 일단 이 지금 그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 집값 대비해서 큰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죠. 현재 그러면 지금 가족들이 좀 많으세요? 많지는 않고요. 예. 저희 이제 신혼인데, 신혼. 네, 계속 두 군데에서만 살다가, 네, 예, 이번에 그래도 가격 대비 큰 평수가 나와가지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 신혼이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 청약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청약으로 집을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금천구 쪽에? 아니요. 전세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약은 사실, 네, 쉽지 않겠죠. 당첨될 확률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전생에 나라를 한번 구해야지 청약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시국이죠, 지금 현재. 예. 예. 제가 신혼부부시고 젊은 분이신데 제가 청약을 여쭤봤던 게 네. 지금 이제 젊은 분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집을 사야 되냐, 아니면 청약을 기다려야 되냐. 예. 참, 그 인생 선배로서 네. 분명히 옳은 방법은 이게 맞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자체가 참 마음 아플 때가 좀 많아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저희 기득권 그 세대가 뭔가 좀 잘못 풀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자체 좀 반성을 하고요. 자, 바로 상담을 좀 드리면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그 여기 지금 희운 타워빌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보신 대로 보게 되면 1998년도에 지금 준공이 된 거고 지금 현재 73세대고 지금 매매가가 여러 평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5억 정도의 지금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물은 많이 안 나온 상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아파트를 지금 제 금액에 제대로 샀는지를 한번 봐야죠. 그렇죠? 네. 자, 보시는 대로 이건 실거래가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평수를 좀 열어볼 텐데 41평부터 53평까지 여러 평수대가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거래된 부분 자체가 47평이 거래가 됐네요.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5억 2천만 원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실거래가에.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물건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지역에 있어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제가 뭐 항상 막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 오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이 금액을 너무 높게 산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 아파트 희운 타워빌이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데 그럼 과연 구로구 지역에서 이 서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떻게 가격이 변동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 지금 그 변동 부분 자체를 좀 봐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카메라로 좀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구로구 지역, 서울 지역에 40평대 지역의 실거래가 중요한 건 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거래가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보시는 대로 서울, 구로 그리고 구로동의 평균값이 나와 있고 이 아파트 희운 타워빌에 어느 정도의 지금 위치에 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변동과 3년 변동이 쭉 나와 있는데 구로동에 있는 40평대 실거래가 평균치보다 상승률이 올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대단지에 들어가야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 자체도 맞는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큰 평수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낮다고 하게 되면 그 아파트의 잠재적인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구로역에서 한 600m 떨어져 있죠.
네. 그리고 위쪽에 걸어가게 되면 신도림역이 한 770, 한 800m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양쪽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용이한 거리에 있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구로구,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아직 편입이 안 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주간 변동률에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 구로역과 신도리역역 사이 이쪽 구로역 일대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 개발 중심점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아파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젊은 분이 이 아파트를 샀을 때는 분명히 오르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제가 서울권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한 번 더 올라가는 부분 자체의 상승 곡선 자체가 올 수밖에 없는 현 시점의 모든 정책과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매입하셨고 향후 미래 가치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흐름 괜찮습니다. 움직임도 괜찮기 때문에 다행히도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생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공덕동에 네.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한 게 있는데요, 작년에. 네. 이 아파트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덕동에 위치한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가요?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를 34평형. 네. 지난해 매수를 하셨고 현재 네.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또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 그래서 앞으로의 좀 향후 전망이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한번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세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이거 임대사업자 내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임대사업자는 안 냈고요. 저희가 하나 더 다른 곳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임대사업자를 냈고요. 이거는 임대사업자는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아니고요. 그러면 네. 언제든지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작년에 매입하셨으니까 작년에 매입하셨다고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차피 다른 네. 임대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2년 거주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아시죠? 이게 좀 네. 상승 가치가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양도세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주를 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현 근데 아파트-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보세요. 현 지금 공덕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34평. 현재 보게 되게 되면 200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현재 한 15년에서 16년 차 됐죠. 네네. 건너편 쪽으로는 아이언 재정비 촉진지구 있고 뒤쪽으로는 이번에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공덕 제6주택 재개발 지역도 있고요. 네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덕역에서 거리가 역세권 아파트로서 한 250m 되죠. 네네네. 그리고 단지 수는 작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계속 상승 곡선에 있는 아파트고요. 보시게 되면 이쪽 앞쪽으로 보게 되면 롯데나 뭐 등등 하게 되면 큰 평수대 뭐 한 20억대, 30억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0억이 좀 넘었을 거예요. 30평대가. 네네. 현재 매입은 얼마 하셨어요? 작년에 9억에 9억에 매입하셨죠? 네. 일단은 지금 작년에 매입하신 상태에서 한 1억 정도에서 한 1억 5천, 2억 사이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더 오를 수 있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실거래가 부분 자체 한번 보고선 가죠. 자, 보시는 대로 33평이네요. 33평과 42평 두 개의 평수대가 있는데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지난달까지 거래됐던 금액을 보게 되면 10억 9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10억 9천까지. 네.
42평 같은 12억 4천까지 거래됐고, 자, 그러면 실거래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본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아무리 굴곡이 있고 어떤 상황에 정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단지수가 적다 보니까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단지수가 적지만은 뭐냐면 192세대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갈 수밖에 없는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단 매도 시점을 이 지역 공덕역 주변의 많은 아파트를 봤을 때 준공연수 20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정책에 따라서 나라에서 수요 억제 정책이나 아니면은 경기적인 어떤 위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6년 차라고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매도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 4년 안에는 분명히 계속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년 후쯤이면 이쯤에서 매도 타임을 한번 잡고 나오시는 부분 자체가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전에 뭐냐면 여기에다가 세금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게 되면 거주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부분 자체가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다시 좀 전에도 첫 번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내년 하반기에 현 정책과 현 물량들, 현 인허가 부분 자체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수치와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타이밍 잡으셔서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직접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 직접 만나보시면서 든든하게 대비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2020년 주택시장 유망 지역은 어디인지, 또 세금은 어떻게 변할 건지, 또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물건 투자 소개도 좋은데 일단은 그 고민 상담에 있어서요.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을 좀 대하고 싶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쉽어요. 네. 그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되는 한, 제 여건이 되는 한 많은 시간 좀 할애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고민 해결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직주 근접 서울권 내에 좀 주택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2호선 방배역과 남부터미널 인접에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서울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대지 면적은 197.7제곱미터, 연면적은 394.23제곱미터고요. 원룸 5호실에 투룸 6호실,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완료되어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준공연료는 2018년도 12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자, 매매가는 37억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초동 같은 경우는 입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자, 보시는 대로 주변에 방배역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을 이용이 가능하고요. 건너편 바로 앞에는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약간 아래쪽으로는 상문고등학교, 그리고 서초중, 신중초,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 등등이 있는 학군에 둘러싸여 있고 교통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의 추진 방향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 5월 달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완료돼서 강남까지 들어가는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대로 도심 낙후 지역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서초동 다가구 주택 인근에는 보시는 대로 방배 13, 14, 방배 7구역까지 여러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본 서초동 다가구 주택의 집가 상승, 그리고 또한 건물의 가치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주변 개발 호재가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바로 이제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 완료된 건물이고 현재 지금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본 건물의 외형을 좀 보고 계시고요. 보시는 대로 1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필로티 개념으로 6대의 법정 6대의 주차 시설이 지금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으로 4개, 그리고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으로 각 층마다 2세대씩 자리 잡고 있어서 총 4세대가 있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 3룸의 주인 세대와 그리고 원룸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옥탑 같은 경우엔 투룸에 옥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총 12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엘리베이터가 작은 8인승이 아니고요. 10인승 이상이 되는 13인승의 지금 엘리베이터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총 법정 6대, 이쪽 4대와 건너편 쪽으로 2대, 그리고 앞쪽으로 한두 대 정도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7대에서 8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내부로 들어와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은 완비되어 있다라는 부분 자체와,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중문으로 되어 있고 널찍한 방 자체가 3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복층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막아서 현재 지금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직주 근접의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의 매매 예상 가격은 37억 8천만 원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예상 임대가는 21억 2천만 원으로서 월 예상 임대 수익은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을 승계해서 4억 6천 정도가 승계가 가능하고요. 실투자금은 12억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교통의 학군, 직주 근접까지 살기 좋은, 또 여기에 다양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모두 만나보세요. 서초구 서초동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다음 부동산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예전에 2010년도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명칭이 개정돼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단지에 홀로 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함께 들어가 있는 복합단지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위치를 보시면 신가라이시에서 한 500m에 인접해 있고요.
자, 계약 면적은 213.4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01.22제곱미터로서 30평이 넘는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하 5층에 지상 24층 중 13층 노열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준공이 이번 달 얼마 안 됐죠. 11월 15일 날 준공이 완료돼서 이제 입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는 3억 7,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본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는 대로 용인 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지식산업센터고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 산업, 생산, 상업, 문화 모든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합 일용지에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가 현재 지금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지금 입주가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후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복합용지와 산업시설용지의 추후 다른 건물들 자체가 건설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본 첨단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 도시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일단은 뭐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보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 현장에서 신갈 IC가 불과 한 500m 내외에 있고요. 또한 뒤쪽으로는 청명 IC, 그리고 위쪽으로는 흥덕 IC 트라이앵글의 가운데 껴있는 위치를 자랑을 하고요. 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는 기흥역, 아래쪽으로는 청명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향후 생길 전철 같은 경우에는 용인경전철이 1인 영덕역이 본 지식산업센터 앞쪽에 한 600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해 예정이다. 그리고 딱 향후 인덕원 동탄선 그리고 용인경전철 환승역인 흥덕역까지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동탄이나 광교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교통의 여건이 굉장히 개선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오피스텔 920세대 그리고 아파트 230세대가 모두 준공이 완료되어서 이번 달에 현재 입주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서울 용인고속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사이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배우 수요가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수요들이 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느냐. 본 지식산업센터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 태광기업에서 콤플렉시티가 지금 개발 예정에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보시게 되면 일양약품기업에서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 3km 이내에 바깥으로 오게 되게 되면 삼성기업의 삼성에 있어서 디지털시티와 삼성의 나노시티 부분 자체가 3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본 지식산업센터에 충분한 잠재적인 배우 수요라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넓게 멀리 봤을 때 보시는 대로 본 지식산업센터 위쪽으로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동탄 테크노밸리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광교 테크노밸리 또한 대기업인 현대기업연구소 그리고 삼성정보통신 모바일 연구소가 주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지식산업센터의 배우 수요의 넓은 광역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배우 수요 부분 자체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 지식산업센터의 개발 호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철 부분 자체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보시는 대로 인덕원에서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내려가는 복선전철 부분 자체가 있겠고요. 또한 용인 경전철 연장선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지식산업센터 바로 앞에 영덕역이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입니다. 건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영덕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 1용지에 들어가고요. 준주거 용지로서 대지 면적만 7,000평이 넘습니다. 전체 건축 연면적, 오피스텔, 아파트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까지 했을 때는 총 연면적이 6만 평이 넘는 대단지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아파트, 오피스텔이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조감도입니다. 기존에 지금 다 젖었기 때문에 조감도 부분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사진 자체가 중요할 텐데요. 보시는 대로 항공사진을 찍어서 직선센터,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내부로 들어와서는 모든 정원이나 그리고 공간 자체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는 보시는 대로 로비, 그리고 출입문 부분 자체가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 부분 자체가 넓은 부분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운전에 있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직선센터의 매매 예상 가격 같은 경우에는 3억 7,800만 원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상 임대가는 2천만 원에 월 180만 원의 월세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대출액을 활용할 시에는 1억이 안 되는 9,400만 원에 용인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그 외에도 장점이 정말 많은 투자 정보였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주택시장 유망 지역은 어디인지, 또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또 개발 호재나 지역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